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신항망 개항을 앞두고 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개발청은 신항망을 K컬처를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은 TF팀을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여행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대형 선박을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크루즈 관광. 코로나19 이후 여행 산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크루즈 관광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지역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신항만을 K컬처를 대표하는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개발청은 지난 6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여건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해 6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자원 등 한류 테마를 소재로 한 관광 루트와 K컬처 스토리텔링 관광 개발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입항을 위한 국제터미널 조성도 추진됩니다. 터미널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구축 방향과 규모, 추정 사업비 등 기본 구상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개발청은 이를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 추가 용역을 발주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항만의 터미널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간편하게 CIQ를 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전라북도 권역의 14개 시군으로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떤 코스로 해서 뭘 관광을 시켜줄 것인지, 관광 관련 이제 여행사들과 협업을 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청은 다음 달 전북도와 전주세관 등 도내 관계기관 7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TF팀을 구성해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크루즈 유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산업권에는 지금 어떤 크루즈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충남이나 전남을 아울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이렇게 육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에 나선 새만금 신항만. 선험권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차 전지 기업인 에코인드림의 새만금 전구체 캠퍼스 증설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코인드림은 지난 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장의 판넬 작업과 장비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감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3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에코인드림은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1,7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550원보다 18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최저시급 1,030원보다 700원 많습니다. 시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군산시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15일까지 공설시장, 신현시장, 역전시장, 수산물 종합센터 등 4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대상은 국산 농축수산물, 젓갈 등 가공식품으로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군산 오식도동 일원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5층 규모로 조성돼 회의실과 임대사무실, 기업 지원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전북도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에너지 특화 기업 유치와 맞춤형 지원 등에 나섭니다.
새만금 산단에 조성된 새만금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에너지 특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특화 기업은 7곳에 그치는 등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군산시 50도동 일원에 들어선 종합지원센터는 1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센터는 200억 원이 투입돼 지상 5층 규모로 임대 사무실과 회의실, 기업 지원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전북도는 종합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운영해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입주 공간을 제공해 에너지 특화 기업을 유치하고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특히 종합지원센터를 도내 40여 개 기관이 참여한 민관 산학은 연합체인 아리백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해 에너지 산업 촉진 정책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점 육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융합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산시는 종합지원센터에 이어 내년까지 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새만금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등이 준공되면 새만금 산단의 연구와 교육, 평가 등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에너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요. 미래의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새만금 산단이 관련 시설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 주도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 동안 1,413명이 조상 땅 찾기를 활용해 1,804필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 24와 국가공간 정보 포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이 첫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 샤인머스켓 1톤을 대만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된 샤인머스켓은 평균 당도 17브릭스 이상의 상품들로 현지 업체를 통해 유통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년 동안 군산의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2배 넘게 늘어나 수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 농업기술센터가 피트모스 농법을 활용해 연작 피해 줄이기에 나섭니다. 피트모스 농법이란 이끼류 등이 썩어 흙처럼 된 것을 토양에 섞어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해 멜론을 재배한 결과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고 과실이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또 연작으로 망가진 토양의 질이 좋아져 생산성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트모스 농법을 시설 과체류 재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부터 군산시 고등학생들에 이어 중학생들도 월 최대 5만 원을 교통비로 지원받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는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진포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등학생들에 이어 이달부터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된 군산시 중학생들. 민선 8기의 공약이었던 무상교통 사업은 청소년 단체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발급받은 교통카드로 시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월 최대 5만 원까지 교통비를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대상자 약 15,000명 중 실제 이용자는 6,400명가량으로 41.5%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가 15,000명이에요. 근데 41.5%인 지금 6,4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9월이지만 그래도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상교통카드를 직접 이용한 청소년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무료다 보니까는 평상시에 계속 돈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부담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용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제안으로 탄생한 교통비 지원. 월 5만 원으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납포면과 성상면에서 군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납포면과 성상면 소재 가맹점 118곳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은 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예산 5천만 원으로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는 도로와 교통, 수도 등 8개 분야에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은 긴급도로 보수와 불법 주정 차량 단속 등 주민 불편 민원 처리와 연휴 동안 운영되는 병원과 보건소, 약국 등 생활정보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은 15일부터 4일 동안 일반 전화는 120, 핸드폰은 063-120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 시정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9개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폐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구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생대학, 유채, 하영콩 기반대체 단백질 개발 등입니다. 군산시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전북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의 우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우수 사례를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군산시 김민섭 주무관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추석을 맞아 군산 개정교회가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개정교회는 2012년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도부터는 성금 100만 원을 매년 후원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설날에 이어 추석에까지 후원하는 등 총 1,150만 원을 후원해왔습니다. 옥구 행정복지센터는 옥구노인 주간센터와 함께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정성을 들여 담근 김치를 취약계층 4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챙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